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예, 지금 아까 일부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이 코로나 감염자가 잇따라서 예. 부산이 지금 어지간하면 안 할 건데 선거 때 지금 내일 2일부터 네. 2단계 격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2단계 격상을 하면 부산에는 지금은 술집을 밤 늦게까지 했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한 식당, 시간이 없죠. 카페, 유흥업소가 밤 10시까지 되고 네. 100인 이상 모임이 이제 행사가 금지된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산의 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24일부터 9일 동안에 네. 149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겁을 상실한 겁니까? 그 유흥업소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여자 앉혀놓고 술 먹는 데 아니겠습니까? 지쳐서 그럴 거예요. 지쳐서. 지치면 여자 네. 앉아있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안 지치나? 아니, 제 이야기는 활동량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가 네. 활동량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예. 지금 다시 2단계로 됐으니까 또 위축이 되겠죠. 근데 그 참 대중들이 코로나 감염이 예, 예. 잘못하면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귀찮은 데미지들을 예, 가져올까. 예, 후유증. 이게 또 확진이 되어서 이렇게 뭐 소수만 죽고 다수는 낫지만은 예, 예. 나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되고 예, 예. 또 폐나 이런 장기의 부전으로 발생이 되면 예. 결국은 이제 잔여 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냥 당분간은 다들 좀 조심하겠다 이런 자세로 좀 살아야 될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못 놀아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지시에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 지시에 잘 따라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기간이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그래도 길가에서 보면 이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있고 방역 수칙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 의사협회 예, 얼마 전에 예. 선거가 끝났죠. 네. 자, 누가 되셨습니까? 이필수 회장이라고 전라남도 의사회 회장이셨던 분이 결선 투표 끝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6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7분인가? 그 중에 2분이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를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결선 투표가 생겼어요. 예. 전번에 최대집 회장 뽑을 때는 결선 투표가 1차로 없었거든요. 다수다가 네, 그때 이제 뭐 7,000표로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6,000표, 7,000표로 당선됐다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그걸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1,100표인가 차이로 이필수 씨가 당선이 됐죠. 1차 투표 때는 2등을 했죠. 1차 투표 때는 이면택 씨, 그러니까 조국 딸 조민으로 유명한 소아과 의사회 회장 이면택 씨가 1등을 했었고, 이필수 회장은 3등을 했던가? 4등을 했던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극적인 역전승을 예, 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역전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냐면 이면택 회장은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이게 이제 의사협회라는 게 강성 이미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협의 일을 가까이에서 한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 그리고 각 직역들, 각 과별 이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쉽게 뭉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뭐 소송 걸고 강성 투쟁만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협회를 잘 이끌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되기 전에는 다 강성이더만 되고 나니까 강성이 안 되고 허물허물해가 죽도 밥도 아니다가 막 탄핵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필수 회장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좀 합리적 원군파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필수 회장 쪽으로 더 표가 몰린 거 아닌가. 그 강성으로만 나가서 깨지는 거를 회원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임 회장이 굉장히 강성이라서 뽑아줘서 네, 그때 강성으로 잘할 줄 알고 이랬는데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뭐 강성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붙어먹는 것 같은 오해도 나오고 그래서 본인 정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선택을 한가 그리고 최초로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 된 거예요. 최초입니까? 거의 직선제 거의 최초죠. 예전에 그냥 직선제 안 할 때 잠시
했던 적은 있었는데 대의원 선출을 했어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의사협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남대 의대 출신인 이필수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의사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의사분들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그 국민들도 또 편안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처음으로 이제 내일 보궐선거 사전투표 현장에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투표한다는 거예요. 보통 부인하고 같이 안 합니까? 그렇죠. 부인하고 같이 하는데. 예, 효자구나.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윤석열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걸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알고 계실 것 같네요. 근데 지난번에 보면 그 4.7 보궐선거에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윤석열을 정권과 맞선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 지지가 대부분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7 보선에 말을 해라. 왜 말 안 하냐고 저도 찔렀죠.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 중앙일보가 아닌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성범죄 때문에 세금을 들여 치르게 됐다. 상식과 정의를 찾는 출발점이 될 거다. 투표하면 바뀐다. 뭐 틀린 말은 없는데 국민 일반들은 이번 선거를 생각하는 게 문 정권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 정권 심판을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빨리 정권 레임덕이 오게 해서 다음 대선에도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투표하지 뭐 성범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일반과 좀 동떨어진 시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법조인이라서 그런가요? 그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말이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기를 시원하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윤석열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그 수위 조절이 문 정권과 붙어먹기 위한 수위 조절이라면 진짜로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출마 못한다라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윤석열의 약점을 확실하게 출마 못하게 할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렸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하게 톤을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 스스로 오픈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본인이 그 문 정권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투쟁을 해나가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이 싸움 중에 이번 선거에 확실히 보내버리는 것만큼 더 큰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기면 그렇죠. 뭐 해생불능이 되는데 이번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확실히 윤석열 붐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양 뭐 정권하고 겉으로 국민들이 알기에는 대판 싸우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그러면 대판 싸우고 나왔으면 그 보통 사람이면 대판 싸움 마당에 내가 그 정권이 만약에 살아남으면 나는 죽겠다. 그래서 이 정권을 죽여야 나도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자기 약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공격을 못 하겠죠. 그리고 서로 커넥션이 있거나 그렇다면 더 조심할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데 이종찬 씨 아들 이종찬 씨도 범여권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종찬 씨 아들은 조국 소대라는데 예, 예.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을 만나갖고 한 말을 중앙일보에 하는데 그 말을 보면 뭐 문가리한테 대해서 감사한다 뭐 나중에 뭐 아니다 어쩐다 했지만은요. 그것도 예. 강하게 뭐 본인이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저 여권에 아는 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문이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다. 예, 예. 그래서 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 예. 검찰 개혁이니 말이다. 예, 예. 그런 발언을 왜? 그 발언이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킨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외연을 자기는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은 확실하게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예. 더 포인트를 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서 예. 붐을 조성해야지 이렇게 전번에 반기문 같은 그 낙마하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예. 초장부터 돌풍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부자 몸조심하면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예. 그거를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계속 정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몰아붙이고 정권에서 자기 약점을 들추면 거기에 또 정면 돌파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투지를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지를 확실하게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일단 검찰이나 예, 예. 법 쪽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예, 예. 아니면 행정 공무원 생활을 관료로서 오래 한 사람은 예, 사실은 이 한국 같은 예, 이런 이 완전히 예, 이 난투극적인 예, 또 온갖 음모와 공작이 난무하는 예. 이런 대선 구도에서 이게 참 멘탈이나 살아남기 쉽지 않죠. 또 어떤 이 태도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건 이제 이해창 씨가 증명을 한다 보는데 예, 이해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원장에 예, 총리에 예. 대법관에 예, 그런 걸 거쳤고 또 나름 자기 카리스마나 예, 뭐 독선도 있는 사람이고 이랬는데도 97년 예. 대선, 2002년 대선, 예. 또 2007년 대선에 3번 실패했잖아요. 예, 예. 자, 그런 거를 보면 결국 뭐 한국에서 관료나 법조인으로 저만큼 가기도 어려운데 예, 예. 안 되거든요. 그 이해창 씨 그리고 그 예. 제1야당을 엎었는데도 예, 예,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한테 승부사적인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분명하게 공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약점을 까발리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그런데 이 승부를 걸지 않고 자꾸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흐지부지 되면서 고건 전 총리처럼 이렇게 유야무야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래도 윤석열에게 다른 점은 그때 추미애 장관하고 싸우면서도 승부사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주긴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건 씨 같은 경우에 네, 네. 공직자로서는 거의 달인이다. 그렇죠. 행정의 달인이라고 행정의 그랬죠. 달인이라고 부를 만큼 두루두루 장관, 서울시장까지 거친 네. 인물인데 네. 뭐 자녀의 하자 때문인지 네, 어떤 네. 이유 때문인지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고 그냥 기법했거든요. 예, 예. 오래 뛰지도 못하고요. 그게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특성이 뭡니까?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복지부동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공무원은 힘들잖아요.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어떤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고건 총리도 실제로는 최대한 무사한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 조정자 위치를 추구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다르게 본인이 그때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보통 공무원이 상상할 수 없을 자기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게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 만들었다. 예, 만들었죠. 근데 이제 대선 주자가 된 다음에 그런 모습을 승부사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 온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할 것 다 하고 예,
유엔 가서 사무총장까지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도 2주 갔어요. 대선으로. 네.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나 관료들하고는 다르는 파이팅이나 깡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걸 몇 번 보여줬지만 네. 안에서도 왜 화끈하게 한번 팍 붙지 못할까 네. 이렇게 봤는데 어쨌거나 뭐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네. 이제 3월 4일인가부터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밖에 나와서 뭔 공부를 하고 뭔 자명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언론을 기자를 통해 가지고 네. 밖에 그런 글을 공개하는 이런 방식이 네. 국민이 저 양반한테 기대하는 방식에 비해 지나치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조금 기성에 너무 이 대선 나오려다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공무원 출신의 그 뭐 자기 나름대로의 잔머리 이런 수준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면 그러니까 내일 메시지가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내일 그 4월 2일 아마 그 사전 선거 아버지랑 같이 투표장에 간다니까 거기 분명히 기자들이 몰려서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죠. 이제 정치인인데 본인이 뭐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야기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미 정치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돌파해야죠. 자기 약점도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이재명 보십시오. 그 김부선 스캔들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들 이런 그 돌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기가 먼저 까발릴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대선에 국면을 열어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거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행태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근데 이 선거가 한 달 전하고는 완전히 예상 밖으로 거대한 민심이 그냥 정권을 심판해 버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까지 이 수요일까지 여론조사 공포 기간이 이제 끝나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갈수록 더 여건이 나름 뭐 사과도 하고 뭐 공무원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재산 등록을 한다 뭐 온갖 발표를 다 했는데 그건 통할 수가 없죠. 지금 이미 분노가 끌어오르는 물이거든요. 물이 끌어오르는 상태인데 끓는 게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그 전에 불을 꺼야 될 상황이 그 전에 있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거든요. 지금 문 정권이 180석을 가져간 게 실제로는 그게 큰 독약이었다. 180석 이상을 가져가니까 5만의 극치를 달려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그 5만의 극치를 달린 끝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계속 분노가 계속 올라가는 그리고 계속 터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면 물극필반 모든 어떤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지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끝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권력이 넘어간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정권 사람들은 정권 들어서서 처음으로 맞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강구한 지지세를 갖고 우리가 호남표만 신경 쓰면 콘크리트 지지율이 35 이상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35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도 지지층에서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서울에서 무너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걸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 자기네가 180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부산에서 심판하자는 의도보다 서울에서 심판하는 의도가 훨씬 센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세금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세금 영향. 세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이 주택가의 평균이 1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9억으로 돼 있잖아요. 고가 주택이 9억 이상. 예. 근데 11억이니까, 평균이 11억이니까, 이게 대다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됐고, 전월세 그 관련해서 임대차 3법 그 마음대로 해버린 그것도 굉장히 전세 물량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전세를 못 구해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전세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을 피부로 와닿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또 공시지가 인상됐잖아요. 공시지가 인상된 거 다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격탄을 그 서울 시민들이 느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반하지 않았나. 주거 문제도 사실은 뭐 제일 서민들한테 열악한 지역이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일 그렇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지금 국민의 힘당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세훈이나 그렇죠. 뭐 박영준이가 뭐 좀 좋은 후보도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죠. 그 정권 심판 차원의 투표니까 후보의 역량, 개인적 역량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후보는 그러니까 박형준 씨의 약점 그렇게 많아도 부산 시민들은 심판을 하겠죠. 심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정치가 바뀔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국민 무서운 거를 보여주는 선거로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도 바뀔 수 없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날바나 놓은 장례식이네요. 예. 보통 이쯤 되면 저 정신과 의사시니까 예. 마음이 어떨까요? 문갈이나 그 패거리 핵심들의 마음은요? 조마조마하겠죠.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이길 것 같은 느낌도 들까요? 그런 기대는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잠 못 자고 그 다음 그 걱정들이 이번 선거 끝나고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이 예리하게 준비하고 계신 이혼 집정부제 개헌 추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처럼 그들이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 쪽으로 물밑에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바로 선거 끝나면 개헌 쪽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개헌 쪽으로. 자, 그런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의 심리 상태를 보면 여당이 일단 해체돼 버려요. 이번에도 아마 4월 7일 날 대패를 하면 두 군데서 여당이 흔들릴 거라 봅니다. 그렇죠. 친문과 비문 사이 갈등이 커지겠죠.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당이 해체돼가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일단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 본인이 초조해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불러다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연정하자. 이랬다가 딱지 맞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명박 쪽에다가 넌저시 무소속으로 좀 출마할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물어봤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온갖 수를 다 써냈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때는 뭐 이 청와대에서 좀 뭐 약주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 총리를 찾아갔다 밤에 이제 이런 소문도 돌아요. 그걸 보면 참 사람이 그렇게 불안과 초조에 이렇게 막 이수저수를 찔러보고 이럴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그냥 옳은 일을 했더라면 불안 초조에 시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하고 뭐 좀 악연이 됐죠. 결론적으로. 요즘 문갈이를 보면서 너는 문갈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엄청 양반이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노무현은 엄청 양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무현 식으로 보자면 잠이 안 와야 될 건데 요즘 잠을 잘 자나 봐요. 저 뭡니까 공포에 대한 둔감함입니까? 아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고 잠도 잘 자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그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빨이 다 빠졌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가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불안할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뭐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강명 찾자 해야 됩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아무튼 지금 스스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만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은 일을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이 별로 없고, 나중에 지금 그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일들은 다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권력이 빠지면 다 올라오죠. 권력이 힘이 빠지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석범 원장님 모시고 윤석열 그리고 쫄문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